그럼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바로 낮은 가격, 좋은 제품, 빠른 배송, 신뢰라는 키워드인 것 같고 광고, 브랜딩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굳이 비싸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말 고객은 영원히 저렴하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저렴한 게 아니라 일부, 특히 나만 저렴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죠. 또 판매자는 또 다르죠. 판매자는 낮은 금액에 팔면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항상 서로 부딪히죠. 대신 많이 파는 건 좋아하잖아요. 즉 많이 파는 대신에 조금 낮아지는 거는 용납이 가능하고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옥션이 경매와 공구로 성장을 했었고요. 소셜 커머스 쿠팡이라는 사이트가 50% 할인으로 성장을 했었고요. 현재 최근에 SNS 공구 같은 경우도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낮은 가격이 AI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건 낮은 금액을 찾아줄 거예요. 즉, 왜 우리가 뭔가를 검색을 해서 아직까지는 컴퓨터나 네이버를 사용하는 게 검색 기반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검색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다른 단어로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좋은 유학원 과거에 쳤었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써요? 챗GPT에 이제 우리 애가 유학을 간다. 우리 애가 이런 상황이고 점수는 얼마고 어떤 상황이고 뭘 좋아하는데 유학을 가려고 알아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보면 쫙 정보가 나오잖아요. 즉, 과거에는 내가 정확히 질문 또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검색을 해서 나가는 시장이었고 이제는 전혀 다르게 추천을 받거나 정보를 저장을 해서 자기가 생각을 해서 주고 그럼 내가 티키타카를 통해서 그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라는 걸 그냥 아직까지는 찾아준다 이까지만 생각을 해. 근데 한 단계만 더 나가면 이제부터는 낮은 금액을 예측해 줄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가격의 히스토리 관리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브랜드로서 제품을 매번 할인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할인을 해야 돼요. 왜? 우리 고객들은 내 제품이 매번 할인하면 그 제품을 상시 가격으로 느끼기 때문에 할인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만 할인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객한테 오픈하지 않죠. 왜? 말하면 그 시간에 물건 살 것 같으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1년에 2번 정도의 대형 기획전을 하고요. 1년에 또 2번 정도의 중대형 기획전을 해요. A라는 제품을 3만 원에 파는데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판다. 대형 기획전일 때만. 1년에 딱 2번만. 그리고 중대형 기획전일 때는 한 23,000원에 팔겠죠. 또 소형 기획전이 되면 25,000원에서 26,000원쯤 되겠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6, 7번 정도의 정해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할인을 해 나가고 있어. 근데 이게 이제는 AI한테 걸리는 거지. 지난 1, 2년의 자료를 싹 다 정리한 다음에 이 회사의 이 제품은 평균적으로 언제 구매를 하시면 얼마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예측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할인 스케줄을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저희가 노트북을 사야 되는데 직원분들이 지금 80명이잖아요. 지금까지 입사했던 분이 150명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를 지금까지 150대에서 200대 이상 샀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거 주로 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컴퓨터는 언제 사야 되냐면 늦여름이나 초가을. 근데 재고 소진을 해야 되는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 이제 여름이 지나는 시즌이더라고. 그래서 추석 전후로 해서 이제 물건을 사거나 블랙 프라이데이 때 물건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을, 여름 이 사이쯤에 물건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을 명확하게 알려줘. 이 회사는 1월 3일 날 할인을 합니다. 2월 며칠 날 할인을 합니다. 이걸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챗GPT가 그냥 찾아준다 정도로 쓰고 있지만 이제 가격 히스토리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해준다라고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가격이 예측이 가능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고객은 이제는 예약 구매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제품이 보통 3만 원에 파는데 한 번씩 26,000원에 파네? 23,000원까지 파네? 그러면 나는 23,000원에 구매해야지 라고 예약을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23,000원이 마침 되면은 히스토리를 보고 내가 예약을 걸었으니까 진짜로 그렇게 가격이 되면 알림이 딸랑 오는 거죠. 그럼 내가 딱 보면 당신이 좋아하시는 이 제품이 드디어 23,000원에 나왔습니다. 결제할까요? 승인 버튼 딱 누르면 바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다음날 물건이 쿠팡에서 도착을 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나는 그냥 할인을 안 하고 팔고 있었어.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죠? 내 가격이 할인된다라는 게 노출되지 않은 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채, 하지만 많이 팔리는 건 좋아. 그러니까 나는 가끔 할인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기간에 이제 할인을 할 수는 없어. 챗GPT가 내 히스토리를 다 알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마치 고민을 했는데 예약 구매가 쌓이는 거야. 막 30개, 50개, 100개, 200개.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일시적으로 챗GPT한테 안 걸리게 지금 이 순간 할인을 탁 넣는 거야. 그러면 바로 23,000원에 2, 300개가 탁 팔려. 그리고 나면 바로 가격 원복. 그러면 내가 할인한 거를 챗GPT가 알까요? 모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그냥 가격을 찾아준다 해서 시작을 하겠지만 예측해주는 시장이 올 거고 이제 나아가서 예약하는 시장이 올 거고 예약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공동구매 시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챗GPT에서 공동구매로 물건을 구매하는 시장이 아마도 곧
금방 올걸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러면 셀러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가장 마지막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현재 리뷰를 물건을 보고 사고 있고요. SNS 같은 곳에서 누군가가 이 제품이 좋아요라고 추천해 주는 걸 보고 사고 있죠. 즉 추천과 리뷰가 AI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렸듯이 사실 다수나 유명인이 추천하는 신뢰 또는 고객 후기, 구매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 유사한 형태는 유지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는 건 인플루언서 시장이 줄어들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인플루언서랑 AI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가상 인플루언서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영상 만드는 거 쉽고 이미지 만드는 거 쉬워졌으니까 AI로 만들어가지고 막 뿌려가지고 가상의 인플루언서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10만 되는 이런 인스타그램 채널을 막 3, 4개씩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럼 고객이 좋을까? 안 좋아요. 이게 금방 피로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들이 처음에 생길 거야. 곧 엄청나게 생기겠지. 그러고 나면 다들 피로감에 이제 사람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야.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일까? 고민하는 순간이 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인플루언서 자체에 대한 영향력, 진짜로 지금 이미 유명한 사람들은 계속 유명해질 거고요. 새로운 사람들은 얼굴을 까고 나와도 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인플루언서의 영향은 자연스럽게 계속 감소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인플루언서 시장은 누가 대체할까요? 그건 바로 AI가 대체합니다. 인플루언서 자체가 챗GPT가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인플루언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고객은 신뢰 가능한 누군가가 나에게 추천해 주는 게 중요했어요. 즉 신뢰 가능한 누군가가 누구냐고, 얼굴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연예인이냐고? 아니, 이제부터는 내가 신뢰하는 챗GPT예요. 당연히 챗GPT랑 제미나이를 100% 신뢰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용어가 있잖아요. 뭐죠? 할로네이션? 할로네이션인가?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진실되게 말한다라고는 하잖아요. 이게 계속 스터디가 이루어지면서 많이 줄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검증만 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사라져 나갈 거고 제미나이나 챗GPT가 이 시장을 대체해 나가겠죠.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GEO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고요. 이 GEO라는 걸 제가 저번 영상인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건 GEO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 제가 계속 생각을 정리하고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테스트하고 해나가고 있었고,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전달드리긴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생각이 확실해진 거죠. 이제부터는 챗GPT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강아지가 이빨이 몇 개 없어요. 나이가 들었어. 식욕이 왕성해. 먹는 걸 잘 못 먹다 보니까 오히려 식욕이 더 왕성해져서 뭘 먹는 걸 많이 좋아했어. 똥똥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노견이 똥똥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 네이버에서 어떻게 검색해야 돼요? 노견 다이어트.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물어봐요?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겠죠. 챗GPT한테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우리 집 강아지가 어느덧 태어난 지 한 10년 정도 됐고 평균적으로 한 5kg 정도인데 얘가 어느덧 살이 갑자기 쪄서 한 7kg까지 쪄버렸네? 근데 지금 나이도 많고 이빨도 없다 보니까 이제는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어. 크게 무리 없이 다이어트하는 방법은 뭘까? 라고 검색을 딱 하면 쫙 나오겠죠. 처음에 나올 정보들은 아마 사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사료를 다이어트 사료로 바꾸시고 한 번에 바꾸지 말고는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바꾸세요. 두 번째는 운동하는 방법 나오겠지. 강아지 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바닥을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산책을 나가시고 가끔 뭐 수영 같은 걸 시키시고 이런 걸 통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내 제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내가 강아지 용품 중에 밥그릇을 팔아. 그 밥그릇이 슬로우 식기라고 해서 밥을 천천히 먹게 만들어주는 식기가 되게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만약에 다이어트와 연결이 돼서 챗GPT에서 추천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밥을 빠르게 먹는 것보다는 천천히 먹었을 때 우리가 포만감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밥을 적게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됩니다. 일반적인 다이어트 상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도 똑같이 느낄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는 슬로우 식기를 다이어트용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을 했고, 또 아이가 사냥하듯이 여러 가지를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재미도 느끼고, 또 그런 운동을 통해서 칼로리도 소모가 되고, 또 나이가 들었는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노화 예방까지 도움이 되는 슬로우 식기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어딘가에 있고, 이 내용을 챗GPT가 인용을 해서 추천을 해준다면 이 제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이 팔리겠죠. 이게 식기만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일을 팔든 채소를 팔든 내가 카페를 하든 이렇게 내가 추천을 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딘가에만 잘 저장만 해놓는다면, 챗GPT가 이 내용을 가져가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챗GPT가 내 제품을 대신 광고 홍보해주는 순간이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과정을 이제 GEO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는 인플루언서 대신에 우리는 챗GPT를 더 신뢰하게 될 거고 얘가 추천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순간으로 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GEO 시대가 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AI를 대부분 이미지, 영상, 음성 이런 걸로 쓰는데 그건 비용적 차원이랬잖아요. 우리한테 안 중요해. 중요한 건 뭐냐면 텍스트예요.
지난주에 바로 책을 또 3권에서 4권 샀어요. 저희가 한 달에 1권 정도 보통 읽었는데 와, 이 아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게 읽기 쓰기 능력이에요. 아이들한테도 빨리 다시 독서를 가르쳐야 돼. 독서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독서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독서가 업무에, 일에 큰 영향을 끼치는 순간이 오히려 더 빨리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AI를 잘 활용하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입력과 출력이에요. 중간에 AI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하면 어떤 정보가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입력하는 정보를 보면 이미지, 영상, 음성, 그리고 텍스트 4가지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나오는 것 또한 출력 또한 다시 4가지야. 근데 여기서 이미지, 영상, 음성은 안 중요해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활용하는 차원이니까 지금 우리가 셀러로서 물건을 확대해서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지. 이거 안 쓰더라도 우리는 다른 방법이 많은 거죠. 입력을 잘해야 되는 건 AI를 잘 쓰기 위한 거고요. 마지막, 즉 GEO를 위해서는 출력이 되어 나오는 텍스트들 속에서 내 제품이 홍보가 돼야 돼. 내가 이미지를 만들었어, 영상을 만들었어, 내가 유튜브에 올려놨어. 그러면 챗GPT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까요? 이용을 못해요. 음성이나 영상들은 다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시 빠르게 AI가 활용하기는 힘든 거지.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뉴스, 블로그. 근데 또 개인적 블로그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이버의 블로그는 네이버 AI에선 쓰겠죠. 근데 지금 챗GPT는 안 쓰겠지. 그러면 홈페이지 공간에 무언가가 적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챗GPT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작은 정보 한두 가지에서 틀린 자료를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돼. 홈페이지, 여러 가지 리뷰들, 또는 내가 어떤 제품명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의 리뷰들, 그거는 왜 텍스트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상세 페이지가 이미지 기반으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텍스트가 이제 중요해지는 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챗GPT들은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거고 출력물들을 잘 조합을 해서 우리에게 텍스트로 전달을 해 나가겠죠. 광고 얘기도 같이 하면서 전달을 하자면 마케팅을 잘하는 방법이란 없다. 하지만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 텍스트 기반의 어떤 컨텐츠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마케팅이거든요. 이거를 컨텐츠 마케터라고 표현을 해요. 텍스트 기반의 뉴스를 쓰고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 제품의 장단점들을 홈페이지에 작성하는 사람들, 이런 컨텐츠 마케터들이 텍스트 기반으로 일을 하는 순간이 이제는 중요해지고 있고요. 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광고라는 건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수년간은 일시적으로 축소될 거예요. AI의 추천 광고, AI가 함께 구매하면 좋을 것 해서 AI 적혀있고 광고 붙어있는, 현재 우리가 그런 광고들 많이 보거든요. 또는 광고 효율을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나 회사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거는 나중에 생기면 내가 돈 내고 쓰면 돼. 그냥 내가 언젠가 그냥 그런 프로그램 5만 원, 10만 원 내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생각할 게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광고는 앞으로 단순화되어 나갈 거예요. 당분간. 왜냐하면 제품이 단순화된다고 시작했어요. 챗GPT가 이 제품, 저 제품을 이제는, 과거에는 로고만 붙여서 팔면 다른 제품으로 인지했는데 그거는 쿠팡 시스템 내였고요. 이제부터는 AI가 접목이 되면서 이 제품이 같은 제품이란 걸 인지해요. 왜? 모델 번호가 같고 제조사가 같고 이미지가 똑같고 무게, 여러 가지 스펙이 동일하고, 그러면 이건 이제 똑같은 제품이라고 인지해 나가겠죠. 정말 큰 브랜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품이 단순화돼서 유사한 제품을 한 가지로 모아 나가는 과정이 나오고요. 또 가격이 단순화돼요. 왜? 지금 말했듯이 가격 히스토리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은 계속 단순화되어 나갈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광고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가격이 있을 때 이 광고의 중요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제품이 단순화되고 가격이 단순화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광고를 통한 매출의 극적인 상승을 바라보는 시대는 아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가격이나 추천, 리뷰, 신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함께 얘기를 해봐야 될 게 바로 브랜딩인 것 같아요. 브랜딩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사진 한 장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북극곰이 코카콜라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로버트, 휴머노이드가 코카콜라를 들고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바뀌었죠? 화질이 바뀌었고 뒤에 있는 캐릭터가 바뀌었고, 하지만 바뀌지 않는 건 코카콜라는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양의 이 코카콜라를 따라서 주고 있는 이 빨간색의 흰 색깔의 이 코카콜라는 바뀌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브랜딩은 바뀌지가 않아요. 특히 이 북극곰이 처음 나왔던 게 아마 100년 전으로 알고 있어요. 1920년도에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북극곰이 나와서 코카콜라에 관련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북극곰이 실제로 이거를 따르는 CF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것만 따져도 벌써 30년이 훌쩍 지난 것 같아요. 30년 전 광고,
아니 100년 전부터 나왔던 이 영상과 이 광고 이미지 글자 이런 것들이 지금 또 크게 바뀌지 않고 아마도 몇십 년 뒤에 진짜로 우리 집에 언젠가 로봇가 들어오길 바라고 있어요. 테슬라 주식을 사놨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 올라서 휴머노이드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되길 바라면서 그래서 제발 저는 휴머노이드가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이 로봇가 따라주는 코카콜라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어릴 때부터 먹어서 그럴까? 그런 뭐 익숙함도 있겠지만 이 브랜드는 참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지 않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브랜딩을 해야 되냐? 이렇게 100년 뒤에도 바뀌지 않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내가 브랜딩을 하고 내가 브랜드의 주인이 오너가 된다면 우리 회사가 가격 통제가 가능합니다. 아까 AI로 인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 뭐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가져야 되겠어. 이건 확실히 알잖아요. 내가 가격을 통제하려면 내 혼자 팔아야 돼요. 내 혼자 팔려면 이 제품 자체가 내 브랜드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거죠. 광고와 마케팅 가능하죠. 여러 가지 텍스트 기반으로 막 다 적어놨어. 그런데 이 키워드가 슬로우 식기라고 했는데 슬로우 식기가 내 제품이 아니야. 딴 사람까지 여러 명이 팔잖아요. 뺏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쿠팡이나 네이버가 변화가 올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파도를 타고 이용만 하면 돼요. 즉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얘네들이 내 가격을 손을 대고 내 제품을 마음대로 기획전을 하고 마음대로 노출시켜 나가고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얘네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내 브랜드를 가져야 돼요. 즉 AI 시대에 브랜딩은 바뀌지 않아요. 이 브랜드의 중요도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챗GPT에서 추천하는 브랜드를 사는 순간이 훨씬 더 쉽게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브랜딩을 해야 돼요.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딩을 해 나가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지난 4, 5년 동안 브랜드로 살아나가야 된다고 했죠. 그 당시에 저희가 40억이라는 매출로 브랜드를 마음껏 브랜드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3, 4년이 흘러서 저희는 이제 200억이 되었고 올해는 30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5배, 6배 이상 성장을 했고 그 이유는 우리의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싫어서 미뤄왔던 찜찜한 숙제 같은 브랜드를 개발하는 일이 꼭 올해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브랜드를 개발하고 브랜딩을 해나가는 이야기는 작년에도 한 번의 오프라인 강의가 있었어요. 그때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브랜드를 창조해서 개발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최근에 크게 유행한 브랜드 중에 불닭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불닭이라는 게 언제쯤 나왔을까요? 그 제품이 왜 유행을 했을까요? 아마도 해외에서 뭐 먹방으로 해서 유명해졌고 그래서 한 몇 년 되지 않았을까요? 알고 있을 텐데 아니에요. 불닭은 10년 전에 나왔어요. 2010년도 초반에 M4 세대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M4가 출산, 육아, 연애를 포기한다고 했던 건가요? 이 모든 걸 포기해야 될 만큼 힘든 시기에 나온 게 빨간색, 바로 불닭이었어요. 자극적인 걸 먹어서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게 불닭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2, 3년이 더 흘러서 M4 세대가 나왔어요. 3포, 4포, 5포, 6포, 7포 아니 이제 다 포기해야 된다. 다 포기하고 그냥 밥 먹고 잠만 자야 된다 라고 해서 나왔던 게 M4 세대였죠. 그때 나온 게 뭔지 알아요? 허니버터칩, 힐링캠프, 복고였어요. 그때 응답하라 시리즈. 그런 키워드들이 왜 나왔냐면 세상도 힘든데 먹는 것도 힘드니까 너무 싫어. 이제는 그냥 좀 조용하게 나를 위로해줬으면 좋겠어. 캠핑이 유행하고 힐링이 유행하고 이렇게 달달한 음식들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브랜드를 만들 때 내가 강아지 식기 만들으라고 한다고 해서 이 키워드 찾고 이 시대를 봤더니 그냥 이미 강아지 식기가 많아. 근데 그중에 내가 한 개를 만들었어. 그리고 내 로고만 붙였어. 팔았어. 그럼 안 팔려요. 브랜드는 창조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시대를 뭐 다 알고 엄청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뭐 M4 세대 이런 건 몰라. 그래도 최소한 내가 강아지 식기를 판다면 3, 4년 전에 강아지 식기는 어떤 유행이었지? 왜 강아지들은 이런 식기를 먹고 있지? 이런 식기 속에서 강아지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제품은 무엇일까? 그러면 과거에 내가 이런 니즈를 가지고 이런 기능성 제품을 더하면 이 제품은 과연 강아지가 잘 먹을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해서 나와야 되는 게 바로 브랜드인 거예요. 그냥 로고만 붙여서 파는 브랜딩을 해라는 게 아니고 창조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제발 이 시기에 내가 속한 카테고리를 제발 공부해서 준비해서 제품을 개발해서 런칭을 하자. 이게 이제 브랜드 개발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쯤 정말 소수, 많이 모여봐야 진짜 1, 20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아놓고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연말쯤에 했는데 올해는 이제 2번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쿠팡을 통해서 매출을 많이 만든 분들도 있고 이제는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성장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는 정말 브랜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밑에 저희가 댓글란에 이렇게 설문을 조사하고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전화번호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메일 주소 등등을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이렇게 취합을 했다가 향후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사람분들이 모이고 나면 이제 저희가 또 강의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영상을 3, 4개밖에 못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26년도에도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서 지난 저희의 순간을 기록하고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영상을 조금 더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사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작아지는 꿈을 꿨어. 하나씩 찾아낸 보물 같은 작품. 데이터로 길을 밝혀주고 돈들을 키워 하늘로 올라가. 수많은 나를 배움으로 채우고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모두